나르키소스의 사랑,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는 강의 신이 자주 등장한다. 강의 신 이름은 곧 강의 이름이다. 따라서 강의 신 케피소스는 곧 케피소스 강이다. 강의 신들은 주로 강의 요정들을 아내로 맡는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의 운명은 곧 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의 운명을 상징한다. 강의 신 케피소스와 강의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리리오페는 케피소스 강의 흐름에 휩쓸려 순결을 잃었는데 그로부터 달이 찾아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이다. 리리오페는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아기인데도 보는 사람의 얼을 빼놓을 만큼 잘생긴 이 아기. 그래서 망연자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게 하는 이 아기를 나르키소스라고 불렀다. 나르키소스는 망연자실이라는 뜻에 가깝다. 리리오페는 점 잘 치기로 이오니아 땅에 소문난 점쟁이, 사람들이 물으면 앞니를 틀림없이 일러주는 테이레시아스를 모셔오게 했다. 리리오페는 테이레시아스에게 아기가 장차 어른이 되면 천수를 누리게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테이레시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저 자신을 알게 되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많은 요정과 많은 사람들은 이 점괘를 그저 노인이 하는 헛소리로 들었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헛소리나 하는 예언자가 아니었다. 나르키소스는 16살이 되자 제법 사내 몫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내 몫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선남 선녀가 나르키소스를 보기만 하면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자존심이 어찌나 강한지 상대가 처녀가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제 몸에 털오라기 하나 다치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꺼벙한 사슴 한 마리를 사냥그물 안으로 몰아넣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한 요정이 나르키소스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이 요정은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잠시도 제 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수다쟁이였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요정의 이름은 에코, 즉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말을 할 수 있는 메아리 요정이었다. 에코가 이렇듯이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말을 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헤라 여신은 지아비 제우스 신의 바람기 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썩여야 했던 여신이다. 어느 날 헤라 여신은 제우스가 산자락에서 숲의 요정과 뒹굴고 있다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불이 나게 산자락으로 내려와 에코에게 제우스 신의 행방을 물었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에코는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로 수다를 늘어놓았고 이 틈에 제우스는 숲의 요정과의 볼일을 마치고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제우스 신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에코가 헤라 여신을 잡아둔 셈이었다. 에코의 수다에 정신을 놓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에코의 혓바닥에 휘둘렸다는 것을 안 헤라 여신이 에코를 저주했다. 나를 속인 그 혓바닥, 내 그냥 둘 줄 아느냐? 이제부터 너는 말을 하되 한마디씩밖에는 할 수 없다. 그것도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이것이 나 헤라의 뜻이다. 헤라 여신의 이 말은 홧김에 그저 해본 소리가 아니었다. 헤라 여신의 저주가 내린 순간부터 에코는 누가 한 말의 마지막 한마디를 그나마 되받아서 밖에는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하여튼 에코는 어느 날 사냥 나온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인적 없는 숲속에서 사슴을 몰아넣고 있는 나르키소스의 모습에 그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가만히 나르키소스의 뒤를 밟았다. 나르키소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에코의 가슴은 그만큼 더 뜨거워졌다. 에코의 가슴은 느닷없이 생긴 정체 모를 사랑의 열기에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았다. 불길에 가까이 대기만 해도 불길과 함께 녹아내리는 횃대 끝에 재어놓은 유황 덩어리처럼 타버릴 것만 같았다.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접근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러나 에코는 그럴 수가 없었다. 에코가 먼저 말을 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에코로서는 나르키소스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되올릴 준비나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에코에게 기회가 왔다. 나르키소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 것이다. 누가 없나 가까이? 가까이.
에코가 마지막 한마디를 되받았다. 나르키소스는 난데없이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놀랐던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고는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있거든 이쪽으로 좀 와. 와. 에코가 마지막 한마디를 되올렸다.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나르키소스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이리 와, 이리 오라니까? 오라니까. 가엾은 에코. 에코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한마디밖에는 더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에코는 숲속에서 뛰어나와 나르키소스의 목을 껴안았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좋아하는 다른 요정들에게도 늘 그래왔듯이 이 요정에게서 도망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 손 치워! 차라리 죽지. 너 같은 것에 품에 안겨? 안겨. 에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는 나르키소스로부터 당한 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때부터 에코는 날빛이 비칠 동안은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에코의 가슴에 내린 나르키소스에 대한 사랑의 뿌리는 깊었다. 시련의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이 사랑의 뿌리는 나날이 깊어갔다. 격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에코는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 갔다. 나날이 수척해지면서 온몸에 주름살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여위어 가다가 에코의 아름답던 몸은 그만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바람에 날려가고 말았다. 남은 것은 뼈뿐이었으나 곧 이 뼈도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자 마지막으로는 소리만 남았다. 에코의 뼈는 날아간 것이 아니고 돌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이때부터 에코의 모습은 숲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코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에코의 목소리만은 살아있으니 당연하다. 나르키소스는 이로써 에코의 사랑을 농락한 셈이었다. 물의 요정, 숲의 요정, 그리고 수많은 선남 선녀를 그렇게 했듯이 나르키소스는 이 에코까지 박대한 것이었다. 나르키소스로부터 박대받은 이들 중 하나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저희가 그를 사랑했듯이 그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시되 이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소서. 이로써 사랑의 아픔을 알게 하소서. 람노스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에리니에스를 우리는 복수의 여신이라고 부른다. 네메시스 역시 복수의 여신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에리니에스의 복수는 주로 친족 간에 흘리는 피와 관련된 복수다. 인륜을 범한 페류나 앞에 나타나는 여신이 바로 이 여신이다. 네메시스는 복수의 여신이라기보다는 의분의 여신에 가깝다. 네메시스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성 간의 사랑을 거절하는 경우다. 네메시스가 람노스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아테나이에서 북쪽으로 57km 떨어진 고대의 항구 도시인 람노스에 이 여신의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나르키소스는 이제 큰일 났다.